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지금 항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사팀의 얘기는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 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대검 입장은 또 다르죠. 이 수사의 기본도 안 돼 있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출신이십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사 자문단, 전문 수사 자문단 이게 처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죠? 예, 맞습니다. 2018년에 강원랜드 그 채용 비리 수사 외역 사건에서 처음 열렸었고, 그 이후에도 2차례 더 열린 걸로 알아요. 그때 예컨대 강원랜드는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취업 비리 네. 사건은 그때는 이 수사 자문단이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도 그 양분함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과 예. 그 문무일 총장 간의 내용이 있었죠. 일단은 자문단 선정을 둘러싸고 대검에서 4명, 예. 수사단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었는데, 예. 그 수사단이 올린 위원에 대해서 총장이 모두 비토를 하고 뭐 트집을 잡았다 뭐 이런 게 수사단 의견이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4대3이 아니라 수사단도 포기를 해서 5대2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수사팀과 총장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었는데 자문단이 결국은 총장의 말을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구성 자체가 대검에서 선정한 위원이 다수였고, 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풍문입니다만, 예, 그 연수원 기수 29기인 김모 검사가 그 자문단 회의에 들어갔는데, 자문단 분위기가 그러니까 미리 뭐 작정을 한 듯한, 예.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이 마구 호통을 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성의가 있다고 보느냐?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정당한 수사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야단 맞는 자리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혼이 나가서 뭐 회장을 나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참. 근데 그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 뭐 대검 쪽에서 뭐 4명, 수사팀에서 3명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제 5대2로 바뀌었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거라도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게 검사들이 대부분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려지고 뭐 구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지 않아요. 이게 원래 공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원래 심의위원회 그 개개 인적 사항이라든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일단은 그 근거 규정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제목이 긴데, 예. 그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 자체가 비공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전문 수사 자문단 이런 조직을 비공개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 기자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비공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공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심의위원회 인적사항이나 내용을 비공개하는 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뭐 어떤 의원이 뭐 공격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렇죠. 어떤 의견을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정 자체를 비공개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일례로 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그 규정은 공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이 공정하게 뭐 250명 위원 중에 무작위로 일정이 되는 사람 중에 무작위로 추첨한다든지, 이거는 아무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까 공개를 하고, 반면에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관한 규정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 규정 자체도 비공개고, 위원들은 뭐 당연히 비공개고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도 나중에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다. 요 정도만 나오는 거죠. 나중에도. 아주 간단한 결론만 뭐 불기소 자문이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불기소를 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알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네요. 어찌 됐든 근데 이제 수사팀에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검 윤석열 총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대검에서 이제 수사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구도인데 네. 양쪽 얘기가 달라요. 수사팀은 지금 우리 수사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고 대검 네. 대검 쪽은 수사에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러고 있어요. 예. 검사님이 보시기엔 이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검사님 개인의 검사님이 아니군요.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긴 하시지만 어쨌든 구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수사팀에 뭐 경력 있는 경륜이 풍부한 검사들이 질비한데 그게 수사의 기본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이해하기 힘든 비난이고요. 네. 예. 그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리한 수사인지 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여죄를 별건 수사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본이 됐다. 이거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죠. 예. 예전 검찰이 이런 수사를 잘 쓰죠. 2012년 김강준 수사 때도 경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도 영장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기본이 안 된 수사다. 이거 그냥 항상 쓰는 어투죠. 예. 어구죠. 예. 그때도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의 수사팀 수사에 대해서 대검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근데 그 기본이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20년 넘게 수사하시던 분인데 기본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기본 안 돼 있으면 진짜 무죄인 거고. 근데 검찰이 타 수사 기관 지금 수사를 비난할 때 항상 쓰는 간용 문구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수사 자문단을 그러니까 구성해가지고 수사를 한번 평가해 보겠다. 이게 이제 대검 쪽 얘기인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이걸 하면은 언론에서 보도가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게 뻔한 거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이때까지 해오던 습관이죠.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게 권력의 힘이잖아요. 가령 KBS니까 KBS 정현주 사장이 조세처분부가 취소 소송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다 무죄. 무죄 날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죠. 법원에 판사가 권유해서 하는 조정인데 그럼 판사가 배임죄 공범이거나 교사범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성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는 너가 무죄 받을 거 알지만 죽도록 괴롭혀 주겠어 라는 게 뻔히 보이는 사건이면 하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죠. 그 무슨 불의 권력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예. 지금 이제 정현주 전 KBS 사장 얘기는 이제 2008년 사건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 사건. 그 습성인 거죠. 예. 그 습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뻔히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수사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럼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습성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수사를 일단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증거를 발견 안 하면 됩니다. 네. 살짝 들춰져 있는 한꺼풀 벗기만 하면 증거가 막 널려있지만 증거 없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쓰는 거죠. 예. 그건 예전에 그랜저 검사 사건에서 차를 받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돈 줄게 이러고서 무마된 사건인데 그리고 차를 받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줬다가 아니라 돈을 빌리고 갚았고 둘은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 무혐의를 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이 동원될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들이 마음대로 수사한다, 자의적으로 수사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사 자문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수사자문단 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출발점 자체가 네. 예, 강원랜드 사건에서 이걸 급조해서 만든 자문단이고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건데 네. 구성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처음에 취지는 뭐 이런 걸 알아요. 수사팀은 그 학생 편향, 터널 효과처럼 자기 사건에 대해서 그 자기 편으로 네. 강력하게 보기 나름이거든요. 이거 죄된다 유죄 받을 때 이거를 제동을 걸자는 건데 네. 취지는 좋은데 그 의원 구성 방법 이게 공정하나는 다른 문제니까. 예. 그 구성이나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 검찰 대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의 긴밀한 의사결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에 보면은 대검의 형사부가 자문단을 선정했다, 총장은 관여 안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발표일 뿐이고 예. 내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형사부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제출한 명단 자체가 정말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확정된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 나쁜 경우에는 그 명단 자체가 총장 쪽에서 왔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수사심의위원회는 예. 무작위로 250명 중에 일정 되는 사람 중에 무작위로 선출하니까 예. 그런 결론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예. 이건 다르죠. 예. 이건 뭐 의혹에 불과하지만 의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총장님이 이때까지 의심되는 행동을 많이 보여오셨잖아요. 그 한명수 전 총리 뇌물 사건에서도 대검 감찰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사본을 구해가지고 복사본을 구해가지고 진정서 사본이요? 예, 진정서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거나 그리고 그건 최근의 일이고 2020년 4월에도 한동훈 검사장 채널 A 건도 역시나 대검 한동수 감찰본부장하고 갈등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이제 오늘 나올 텐데 이 결론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건 보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그 수사나 재판이 모두 답이 정확하고 올바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 신이 아닌 이상 과정이 공정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국민들의 신뢰는.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잡음이 너무 많고 내부 대검 형사부에서 자문단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실은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예. 근데 정말 더 심하게는 그 자문단이 공고지 그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수사팀이 수사 자문단 결론에 불구하고 기소해버리는 사태도 이거 순전히 저희 동상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애초에요.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자인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걸 믿을 수가 있겠냐.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이게 제대로 수사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검사가 검사를.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자기 직무상의 결정, 불기소, 기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받거나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아요. 가령 이제까지 처벌받은 게 그 장호중 이재영 검사의 국정원 댓글 증거 인멸 그리고 증인들 미리 준비시킨 그 사건 그리고 김진모 검사장이 남부지검 검사장이었는데 그 전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국정원 5천만 원 받아서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그 사건 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들이 검찰청 안에서는 멀쩡하다가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면 이상해질까요? 그렇게 안에서도 나쁜 짓 하고 밖에서도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 외에 나가서 청와대에 있을 때 안기부에 있을 때 국정원에 있을 때 일들로 조사를 받았고 처벌됐단 말입니다. 근데 검찰 내에서 한 불기소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게 없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서로 감사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수사팀이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팀은. 네, 그죠? 그렇죠. 예. 이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하신다면? 근데 뭐 수사팀은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자문단의 결론, 예. 글쎄요, 공고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불기소라고 자문을 받았을 때도 뭐 강행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예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지금 말투를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평소에 변호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네. 검찰 조직은 검찰 스스로 못 바꾼다. 약간 네. 좀 비관적인 입장이신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영성 기수에 따른 위계 질서, 그리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개긴 사람들, 실제 말로 개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보여줬잖아요. 이문정 검사 유배지 떠돌고, 그 진행원 검사 그 영장 해소 사건 밝혔다가 그 보복 감찰 받고, 박병규 검사는 이 프로스에 글 열심히 올렸다가 7년마다 있는 적격 심사에서 잘렸는데 소송해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위축되죠. 예. 무난돌이 정 맞는다고 준불나게 얘기하다가 저런 걸 겪고 싶지 않으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개개인의 사건이 문제됐을 때 나를 위해서 옳은 길을 고집해줄 검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의심받을 행동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사퇴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여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채우시면 좋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정치권이 윤석열 찍어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거꾸로 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부당하게 몰아가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그 최동호 검찰총장이라면 그 개인사에 관해서 그걸 조선일보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이거는 수사에 관해서 지금 총장이 자기 측근이니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게 보임에도 계속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총장이니까 측근이니까 총장도 혹시 관여한 게 아닌가는 이슈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경호